안녕하십니까. 2024년 10월 10일 목요일 장애인 생활신문 미디어 생활 소리로 보는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의 소리로 보는 뉴스 하나. 장애인 개인 예산제 중도 포기 사유의 50.4%가 활동 지원 시간 부족. 최보윤 의원 장애인 자기 결정권과 선택권 보장 위한 개인 예산제 취지 부합하도록 제도적 보완 필요. 조기홍 장관 2025년 시범사업 후 타부처 사업도 통합 필요. 재정적 예외 규정안 법적 근거 마련돼야. 둘, 발달장애인 등 정신적 장애인 투표 보조 허용 추진. 김예지 의원 공직선거법 개정안 대표 발의. 셋, 인천시 장애 포괄적 기후위기 재난 대응 시스템 구축해야. 대피소 136곳 모니터링 결과 대피소까지 거리 멀고 점자 안내도 없으며 출입구 경사로 설치 43% 불과. 엘리베이터 외 장애인 이동로도 부족한 실정. 넷, 실로암 시각장애인용 화면 읽기 프로그램 새 한글 버전 출시. 다섯, 복지부 복지연구 예비급여 2차 시범사업 시작. AI 돌봄 로봇 낙상 알림 시스템 2개 품목 대상. 인천시 남동구 등 7개 지역서. 여섯, 인권 영화 6개의 시선 배리어프리 버전 제작. 11월 서울 영화제에서 상영. 첫 번째 소식입니다.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은 10월 7일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현재 시범 운영 중인 장애인 개인 예산제의 실효성 문제를 지적하며 예산 확대 및 서비스 통합을 통한 적극적인 장애인 선택권 보장을 촉구했습니다. 장애인 개인 예산제는 국정과제와 제6차 장애인 정책 종합계획을 통해 윤석열 정부에서 처음 도입된 제도로 획일적인 서비스에서 벗어나 장애인이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스스로 필요한 서비스를 직접 선택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맞춤형 복지 서비스입니다. 현재 8개 시군구에서 212명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시범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그러나 현행 시범 사업은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의 최대 20%를 차감해 개인 예산으로 활용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어 현장의 비판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기존 장애인 활동 지원 시간 자체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이를 차감해 개인 예산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아랫돌 빼서 윗돌을 괴는 것과 같은 형태라는 지적입니다. 최보윤 의원은 개인 예산제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한 방안으로 개인 예산제 자체 예산의 총량을 늘리는 신규 급여 편성과 다른 예산을 개인 예산으로 합산해 사용할 수 있게 하는 2가지 개선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로 현재와 같이 기존 서비스를 축소하는 방식으로 장애인의 실질적인 선택권 보장이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장애인들이 개인 예산제를 위해 일상생활의 필수적인 도움인 활동지원 급여를 포기할 수 없고 현행 서비스에 더해 플러스 알파가 되는 신규 급여 편성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각 부처의 벽을 허물어 개인 예산으로 합산하는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독일의 포괄 개인 예산제 사례를 언급하며 건강보험, 근로지원, 여가활동지원 등 각 부처 다양한 영역의 서비스를 통합해 장애인의 실제 욕구에 맞는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맞춤형 지원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보윤 의원은 장애인 개인 예산제는 장애인의 자기 결정권과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이지만 현재의 방식으로는 그 취지를 살리기 어렵다면서 신규 급여 편성과 각 부처 다양한 서비스 통합 운영을 통해 장애인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조기용 복지부 장관은 개인 예산제를 도입하게 된 게 장애인 선택권 확대 측면으로 활동지원 급여가 부족한 것은 그거대로 예산을 늘려야 한다면서 선택권 확대를 위해 복지부에서 할 수 있는 바우처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바우처 변경 모델을 우선 추진하고 시범 사업이 2025년까지인데 이후에는 타부처,
즉 문체부 교육부 사업도 합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이렇게 하려면 재정에 예외를 둬야 되기 때문에 법적인 근거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신규 급여 편성, 부차별 장벽 제거 방안이 어떻게 추진될 수 있을지 시범 사업에서 잘 검토해서 본 사업에서는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발달장애인 등 정신적 장애인도 투표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9월 30일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157조 제6항에 따르면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해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의 경우에는 기표소의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해 투표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적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장애 등 정신적 장애로 인해 기표소에 홀로 들어가 투표를 하기 어려운 선거인의 경우 투표권을 온전히 행사하기 위해서는 보조인의 지원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으로는 투표 보조 대상에 제외돼 있습니다. 이로 인해 발달장애인 등 수많은 정신적 장애인들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찾아가 정신적 장애인에 대한 투표 보조를 지원하지 않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장애인 차별로 진정하는 등 차별 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김 의원의 개정안은 정신적 장애로 인해 혼자 기표소에 들어가서 기표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선거인도 가족이나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해 투표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신적 장애를 가진 선거인의 투표 편의를 제고하고 이들의 선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도록 했습니다. 김예재 의원은 유엔 장애인 권리협약 제29조에서는 정신적 장애인을 비롯해 모든 장애인이 투표 보조 등을 통해 다른 사람들과 동일하게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면서 더 이상 정신적 장애를 이유로 선거권이 박탈당하지 않도록 22대 국회 임기 내에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정부나 국회에서도 제대로 된 장애 포괄적 기후 위기, 재난 대응 방안이나 정책이 미비한 것이 현실인 상황에서 인천시부터 장애 포괄적 기후 위기, 재난 대응 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천 뇌병변 장애인 인권협회와 인천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염정골 햇빛 발전 협동조합은 10월 2일 장애 포괄적 기후 위기, 재난 대응 정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인천 YWCA 강당에서 개최하고 장애인 기후 위기 안전진단 모니터링 참가단, 모니터링단이 실시한 인천시 재난대피소의 접근성, 편의시설 모니터링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장시정 염정골 햇빛발전 협동조합 이사장은 인천시 거주 지체, 시각, 발달장애인 211명으로 구성된 모니터링단이 지난 5월 27일부터 7월 18일까지 3인 1조로 실시한 인천 시내 위치한 지하상가, 지하주차장, 복지관, 행정복지센터, 학교, 경로당 등 공공용 시설 대피소 136곳, 휠체어와 보행불편 등 신체장애 83곳, 시각장애 53곳의 모니터링 결과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시민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대피소 구축 및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습니다. 장 이사장은 이 밖에도 기후재난 발생 시 장애인을 포함한 취약계층에 대한 신속한 지원 체계 마련, 기후위기 대응 훈련 및 교육 프로그램 제공으로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시민의 대응 역량 강화, 기후위기 상황에서 장애인 접근성 보장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 등을 제안했습니다. 모니터링 결과 대피시설의 출입구의 경사로 설치율은 43% 수준이었고 전동 휠체어로 이동 가능한 곳은 54%에 불과했습니다. 대피소 안내 표지판이 후문에 부착돼 있는데
후문은 잠겨 있어 이곳이 대피소인지 파악이 어려웠으며 정문에서 대피소까지 거리가 멀고 대피소까지 가는 길에 대한 안내가 없었습니다. 시각장애인의 대피소 접근성과 관련해선 대피소 위치 알 수 있는 점자 유도 블록이 없다. 54%, 점자 유도 블록이 있지만 제대로 설치돼 있지 않다. 13%, 이곳이 대피소인지 알 수 없다가 12% 순으로 나타나 점자 안내도 설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을 위해 이동 보조도구가 마련된 곳은 20%에 불과했으며 비치되어 있는 이동 보조기구는 수동 휠체어 18%, 이동식 의자 3%로 조사됐습니다. 이동 보조기구 위치는 건물 1층 10%, 대피소 입구 근처 6%, 엘리베이터 주변 0%였고 기타가 79%를 차지했으며 엘리베이터 이외에 장애인의 이동로가 부족하고 층계는 비좁고 어두웠습니다. 경로시설은 많은 인원이 사용하기에는 비좁고 대피시설로서 사용이 어려워 보였으며 신축 건물인 경우 장애인 이용시설은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발달 장애인을 위해 안내 표지판 글자를 못 읽어도 안내판에 대한 이해가 가능한 대피소는 31%밖에 안 됐고 안내 표지판 글자가 읽기 쉽게 표기돼 있는 곳은 42%에 불과했습니다. 장애인 화장실 안에 청소도구가 채워져 있는 경우가 있으며 장애인 화장실이 없는 곳도 56%나 됐습니다. 샤워 시설은 없는 곳이 많았고 있어도 입구가 계단이라 휠체어는 진입이 어려웠습니다. 지하주차장 1층부터 3층이 대피소로 지정된 경우 엘리베이터 외 층계는 어둡고 비좁아 사용이 어렵고 차도를 통해 내려가는 길은 차량이 계속 통행하므로 매우 위험했습니다. 이와 함께 모니터링단의 장애인 211명 대상 장애인 기후위기 재난안전 인식조사 결과 경험한 재난 중 직접적, 신체, 심리적, 재산, 피해를 준 재난 관련 질문은 감염병, 코로나19 등 32.7%, 폭염 23.5%, 황사 10.0% 순이었고 기후위기와 안전재난 관련 정책 및 대피를 위한 정보 공유는 잘 되고 있는지 여부엔 보통 39.3%,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다 20.9% 등으로 답했습니다. 장애인의 기후위기 재난대응 교육 필요성엔 매우 필요 36.5%, 필요 43.6%로 답했고 교육 횟수는 1년에 2번, 상반기, 하반기 37.8%, 1년에 1번 21.2%로 응답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실로암 시각장애인 학습지원센터 센터장 이정원 이하 실로암은 9월 25일 해외 50여 개국에 보급돼 지난 20여 년간 화면읽기 프로그램 시장을 선도해온 JAWS 프로그램을 한글화해 코리안 JAWS 2024를 새롭게 출시했습니다. 이번 2024 버전인 화상통화 시 얼굴 위치와 조명을 모니터링하는 페이스 인뷰 기능이 추가돼 화상통화에서의 접근성을 높였습니다. 코리안 JAWS의 기존 주요 기능은 웹 표준을 준수하는 웹페이지에 대한 최적의 접근성 지원, 스크립트와 설정 센터를 이용한 강력한 커스터마이징 기능, 국내외 점자 디스플레이를 이용한 화면 정보의 점자 출력 및 한 손해를 이용한 점자 입력 기능 지원, MS 오피스 365, 구글 독스, 엣지, 이야기, 한글, HWP 등 국내외 다양한 응용 프로그램 지원, 터치 모니터나 태블릿 PC에서도 키보드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터치 제스처 추가 지원 등이 있습니다. 실로암은 이를 통해 최신 운영 체제를 기반으로 하는 기기들의 활용이 가능해짐으로써 시각장애인들의 최신 컴퓨팅 환경에서도 학업 및 직업 생활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다양한 직군에서 필요로 하는 응용 프로그램에 대한 활용 능력이 향상돼
시각장애인들의 직업 선택 폭이 넓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코리안 JAWS 금해와 관련된 문의는 실로암 시각장애인 학습지원센터 기술개발팀 전화 02-880-0535번부터 8번으로 연락하면 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노인들이 가정에서 신기술로 활용할 복지용구를 사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9월 30일부터 복지연구 예비급여 2차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복지연구는 장기요양 재가수급자의 일상생활과 신체활동 지원 등을 위해 필요한 용구를 제공하는 재가급여의 한 종류로 장기요양 수급자는 누구나 연 한도액인 160만 원 내에서 복지용구를 구입 또는 대여할 수 있습니다. 2024년 8월 기준 18개 품목, 686개 제품. 복지연구 예비급여 시범사업은 복지용구로 등재할 만큼 급여 적정성 등이 검증되지 않았으나 노인들의 돌봄을 지원할 수 있는 신기술 활용 품목을 선정해 일정 기간 검증 후 평가하는 시범사업으로 노인들이 신기술 활용 품목을 이용해 더 나은 돌봄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추진됐습니다. 지난해 복지용구 예비급여 1차 시범사업 2023년 7월부터 2024년 6월을 처음으로 실시했으며 선정된 2개 품목, 기저귀 센서, 구강 세척기에 대해 총 189건의 신청 및 구입이 이루어졌습니다. 이후 예비급여 전문가 협의회 2024년 8월에서 수급자와 보호자의 이용 경험, 현장 의견 등을 종합해 평가한 결과 복지용구로서 필요성 등을 인정받아 현재 해당 품목의 정식 등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1차 시범사업의 긍정적 성과에 이어 올해 9월부터 2차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2차 시범사업은 AI 돌봄 로봇과 낙상 알림 시스템의 2개 품목을 대상으로 인천시 남동구 등 7개 지역에서 실시하며 참여를 희망하는 장기요양 재가수급자는 12개월간 2024년 9월부터 2025년 8월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복지용구 사업소에서 해당 품목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2차 시범사업 역시 사업 종료 후 예비급여 전문가 협의회에서 평가해 정식 등재 추진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또한 2차 시범사업에서는 노인들이 보다 안심하고 신기술 활용 품목을 이용할 수 있도록 예상치 못한 사고 발생에 대비해 참여 업체의 생산물 배상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했습니다. 복지부 임율기 노인정책관은 2025년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는 만큼 어르신들이 재가에서 다양한 복지용구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복지용구 품목 확대를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며 특히 복지용구 예비급여 시범사업을 통해 기술 발전에 발맞춰 질 높은 복지용구 도입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이하인권위에서 제작한 첫 번째 인권영화 6개의 시선 2003년 감독 임순례, 정재은, 박진표, 여균동, 박광수, 박찬우 이 개봉 20년 만에 배려프리 버전으로 제작됐습니다. 배려프리 영화위원회는 인권위와 함께 지난해 인권영화 제작 20주년을 맞아 인권영화 배려프리 버전 제작 프로젝트 일환으로 나라라 펭귄, 범죄소년, 별별 이야기 등 인권영화 6편을 배려프리 버전으로 제작한 바 있습니다. 올해도 지난해에 이어 인권영화를 배려프리 버전으로 제작하고 찾아가는 배려프리 인권영화제를 통해 창원, 제주, 원주, 세종, 광주 등 지역을 찾아가 인권영화 상영회를 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리로 보는 뉴스를 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애인생활신문 미디어생활 소리로 보는 뉴스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